환자 안전과 질 향상 도구 1. 이번 시간에는 환자 안전과 질 향상 도구 1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향상의 원칙과 FOCUS, PDC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근본 원인 분석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 안전과 질 향상 활동을 위한 도구에 대해 알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질 향상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환자 안전과 질 향상 도구 1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질 향상 단계에 대해 알아보고 근본 원인 분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질 향상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 분석 도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고객 중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객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진료 제공에 관련된 직원들을 일컫는 내부 고객도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면 환자는 투약 서비스의 최종 외부 고객이 되며 약물이 처방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약사, 간호사 등은 내부 고객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 고객에 대한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외부 고객인 환자에게 안전한 투약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 관점에서의 절차 개선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고객 중심은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만족이나 고객이 기대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단계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 관리에서는 모든 업무를 프로세스와 시스템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프로세스란 공급자로부터 투입 요소를 받아 고객을 위하여 산출로 전환하는 일련의 모든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공통의 목표 혹은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함께 상호작용하는 모든 요소들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진료, 정보, 물류, 환자 흐름 등의 다양한 유형의 프로세스가 존재하며 많은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며 진료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이해를 통해 약점을 발견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도구로는 흐름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흐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르는 것이 유용합니다.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 검사되기 흐름도 예시를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팀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이란 공통의 성과 목표를 갖고 상호 의존적이며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업무는 프로세스가 상호 의존적인 단계들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계의 경계 영역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구성원들로 팀을 형성하여 질 향상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팀을 통한 질 향상 활동은 개별 부서의 질 향상 활동에 비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많이 산출되며 협조적이고 상호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점이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프로세스의 핵심 직원이나 전문가 및 고객과 같이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팀을 구성합니다. 또한 이러한 팀 활동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 기술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기술, 의사결정 등을 필요로 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며 실험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해석함으로써 주변의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은 효과적인 변화를 위한 하나의 원칙인데요. 체계적인 질 향상 활동을 위해서는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 이후에 반드시
그 효과를 평가하여 효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를 검증하여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질 향상 활동의 주제에 적합한 측정 지표를 선정하여 질 향상 활동 전후의 지표 변화를 측정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료를 활용하여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과 개선을 하는 것이 질 관리의 기본입니다. 미국의 통계학자로서 통계적 품질 관리의 아버지로 인정받고 있는 슈와르트는 질 향상에 사용하기 위해 계획, 수행, 점검, 실행 사이클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하였습니다. 즉, 변화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그 변화의 영향을 보기 위해 검토한 후 그 변화를 기각하거나 표준화하는 과정으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질 향상 활동을 위한 방법으로 FADE, 식스 시그마, 린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 향상 활동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CA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FOCUS PDCA는 PDCA 모델의 변형된 형태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용하는 질 향상 프로젝트 모델로서 미국 병원협회에 의해 개발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문제 해결 혹은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간단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 접근법으로 PDCA 사이클에 Find, Organize, Clarify, Understand, Select를 추가한 것입니다. 미국 병원협회 개발 모델인 FOCUS PDCA는 다음과 같은 9단계로 진행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발견하기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절차, 문제 혹은 개선의 기회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조직에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 외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과정상의 모든 문제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 향상을 위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사례 보고 자료, 고객 민원 자료, 질 지표 모니터링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질 향상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 향상 활동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우선순위 기준으로 많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고객에게 미치는 위험, 영향이 큰 것, 해결 가능성이 높은 것, 비용에 비해 효과가 높은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제들 중 선정할 때에는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직하기입니다. 개선할 절차,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팀을 구성하는 단계로 팀원들에게 프로젝트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하고 모든 팀원이 논리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인물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 누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가, 그 업무 수행에 대해 누가 결정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적합한 팀원을 선택합니다. 팀이 구성되면 팀 리더와 팀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팀 리더는 팀의 활동 과정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등 팀 전체 활동을 촉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팀 활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팀원들에게 적절히 업무를 부여하고 팀원들이 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팀 활동의 진행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팀 활동을 위해 팀원은 7에서 8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팀원들은 실질적인 팀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팀에서 자신에게 부여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팀 구성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화하기는 모든 팀원들이 무엇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질 향상의 대상과 목적을
다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선할 절차, 문제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명확히 하는 단계로 기대하는 것과 실제 수행되고 있는 것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한데요.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표는 질 향상 목표의 성취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문제가 명확히 인식되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질 향상 활동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들을 철저히 탐구해야 하는데요. 문제의 가능한 기저 원인과 과정의 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흐름도와 인과관계도 등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흐름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흐름도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단계를 확인하여 복잡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인 인과관계도는 어떤 문제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물고기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문제와 그 문제를 야기한 원인을 찾는 체계적인 방법의 분석 도구입니다. 보다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인과관계도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한 이후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개선 방안 선택하기 단계에서는 앞 단계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어떠한 변화가 개선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질문하는 단계로 객관적인 자료와 팀의 직관력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근간으로 우선순위를 통한 개선 방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개선 방안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을 공략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비용 효과 적정과 적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계획 수립하기는 조직 구성원에게 질 향상과 프로세스 디자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개선 활동의 적용과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또한 각 개선 활동을 누가 어느 기한으로 어떻게 수행할지 수반되는 자원 및 비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각 개선 활동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미리 계획합니다. 변화는 많은 프로세스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변화를 수행하기 전에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거부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을 이해시키고 참여와 적응을 위한 기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개선활동 계획서 양식을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수행하기는 수립한 계획을 실제 실행하는 단계로 소규모의 단위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때 예비조사를 통해 미처 확인되지 못했던 장애 요인 및 비용 손실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계획했던 각각의 변화를 실행하면서 각 중재법이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점검하기는 개선을 위해 제시된 중재 방법이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시행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로 계획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 원하는 개선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계획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었는지, 실행 계획을 변화시켜야 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원인 분석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엄격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변화가 질 개선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 과정을 다시 시작하거나 제한된 변화에 결함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한된 변화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개선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된 변화를 수정하고 수정안을 다시 검증하는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실행하기는 8단계에서 실행된 분석 정보에 근거하여 최종 변화 전략을 채택하는 단계로 개선을 위한 중재안의 결과가 벤치마킹 수준이거나 팀에서 만족스러워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질 향상이 충분하다고 간주하고 조직 전체의 절차에 있어서 표준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하게 된 것들을 기록하고 대내외적으로 의사소통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는 조직의 총체적인 질 향상에 있어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질 향상 도구 및 단계별 활용 예시입니다. 최근 의료 서비스 분야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다양한 연구와 새로운 임상 지식 및 경험이 확대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오류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들 중 상당 부분이 사실상 예방 가능한 것이었음이 보고되었는데요.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한계와 오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료 시스템과 절차를 수립하여 인간의 한계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훈육과 조정의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일시적인 개선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때 근본 원인 분석은 발생한 위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발생 및 전개 과정을 후향적으로 조사하는 구조화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잠재적 요인을 의미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기여 요인을 근본 원인이라고 잘못 규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의 유형으로는 근접 원인과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접 원인은 사건을 직접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이 관련되며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근본 원인은 이러한 근접 원인을 유발한 시스템과 절차상의 원인으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접 원인을 근본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근본 원인 분석은 무슨 일이 났는가,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답을 구하는 엄격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Whys 기법은 일본의 토요다가 개발하여 1970년대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기법으로, 문제가 간단하거나 조금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며, 문제가 보다 복잡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근본 원인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5Whys 기법은 문제의 끝에서 근본 원인 쪽으로 되돌아가며 지속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이 명확해질 때까지 반복해가는 방법입니다. 트리 다이어그램이란 YY 다이어그램으로도 명명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원인의 연결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정리한 나뭇가지 그림으로 결과와 원인 주요 범주에서 시작하여 5Whys를 그림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지치기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을 찾아 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근본 원인 분석 기법은 성과에 있어서 변이가 생기게 된 기본적인 요인과 이 요인을 발생시킨 원인 요법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사건의 발생과 전개를 후향적으로 조사하는 구조화된 접근법인데요. 근본 원인 분석 시 고려할 점으로는 첫째, 개인의 성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주로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근본 원인 분석을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근접 원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잠재적인 원인과 그 원인의 상호 관련성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문제는 기회라는 인식을 갖고 개방적이고 정직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환자 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근본 원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적신호 사건의 근본 원인 현황을 정리한 표입니다.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인과관계도는 이시카와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다음 그림처럼 특별한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물고기 뼈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어골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인과관계도는 어떤 문제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와 그 결과를 야기한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 도구입니다. 주로 인적 자원, 정책, 절차, 환경, 자원, 고객, 측정, 장비 등에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로는 미국 의료기관 인증기구인 TJC에서 제공한 근본 원인 분석 틀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적신호 사건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을 할 때 질문해야 할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한 틀로서 밝혀낸 근본 원인을 개선 계획으로 연결시키도록 고안되었는데요. 이 도구는 근본 원인 분석을 할 때 문제가 있는 절차의 근본적인 시스템 측면 중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검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예시를 살펴보세요. 근본 원인 분석을 시행하는 첫 단계는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팀을 이용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창조성, 지식, 그리고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팀을 구성할 때 분석하고자 하는 사건과 가장 밀접한 직원들, 잠재적인 변화의 구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들,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을 갖춘 리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때 팀의 리더는 팀원들의 공개적인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근본 원인 분석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팀을 안내하며 리더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팀을 계속 움직이는 데 능숙해야 합니다. 리더는 촉진자의 역할을 직접 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팀 구성원이 촉진자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한 팀이 구성되면 분석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문제를 분명하고 세부적으로 정의하는 목적은 팀의 분석과 개선에 소요되는 노력을 돕기 위해서로 만약에 팀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해한다면 많은 시간, 노력, 그리고 답답함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정확히 정의된 이후에는 문제와 관련된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사건 보고서를 접수하고 발생자 및 목격자 등 사건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사건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근본 원인 분석 준비 단계에서 간단히 확인된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영역은 어디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흐름도를 작성하여 사건의 절차 및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팀의 사건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왜라는 질문을 연속해서 묻습니다. 첫 번째 왜라는 질문은 사건과 가장 가깝고도 분명한 근접 원인을 규명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의료 환경에서의 사건은 일련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적 기여 요인을 먼저 규정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흐름도를 검토하여 실제 수행된 절차가 의료기관에서 정한 절차대로 수행되었는지, 의료기관에서 정한 절차는 복잡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은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절차적 기여 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기여 요인을 확인한 다음에는 기타 기여 요인이 있는지 규명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기타 기여 요인의 범주로는 인적 요인, 장비 요인, 환경 요인 등이 포함됩니다. 사건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는 반드시 이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근본 원인 분석 저 과정에서 객관적인 측정 및 비교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팀이 근접 원인을 규명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신속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설계하여
즉시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 분석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변화를 적용하기에는 시급하고 중요한 변화는 근접 원인 규명 단계 직후 바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 규명이란 근접 원인 규명 단계에서 발견된 근접 원인이 왜 발생되었는지, 관련된 시스템은 무엇인지를 더 철저히 확인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의 핵심은 인간의 실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 근접 원인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도출합니다. 다음으로 개선을 위한 활동 설계 및 수행은 근본 원인 규명 단계에서 확인된 분야의 개선 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단계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T에서 규명한 근본 원인을 근절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개선 활동이 아닌 임시적인 개선 활동을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 분석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선 활동 설계 단계에서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스템과 절차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1%의 낮은 오류율도 용납하지 않는 공학 분야의 개선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 전략을 수립할 때는 첫째,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미리 감지하여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오류가 환자에게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수립하여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류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 활동 전략 수립 시 잘못될 것이라는 전제로 시작하기, 오류를 범하기 어렵게 시스템을 설계하기, 절차를 단순화하고 표준화하기, 훈련과 역량평가 과정 강화하기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도출된 모든 개선 활동을 바로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제한된 개선 행위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각각의 개선안에 대해 조직 내에서의 성공 가능성, 다른 위해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경영자, 직원의 수용성, 비용, 측정 가능성 등의 척도를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합니다. 최종 개선 활동이 채택되면 제한된 개선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에서 등의 요소를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단 시험적으로 작은 규모를 대상으로 제한된 개선 활동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여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근본 원인 분석 단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또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원인 분석 사례에 대해 살펴보세요. 환자 안전과 질 향상 도구 1을 예방하기 위한 식스 시그마 DMAIC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자 안전과 질 향상 도구 1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